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허경영 연일 3천억 건총 조폭 논란 공지. 정인태 교수가 2명과 베트남에서 공모했다고? 네, 지금 이 허경영은 연일 3천억 건총 조폭 논란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정인태가 2명과 베트남에서 공모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또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그냥 이름을 까고 나와서 떠들어라. 이름을 까고 나와서 떠들어라. 그러면은 아주 바로 그냥 잡아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이는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9일째 올리고 있어요. 9일째. 네, 9일째 이 허경영이 계속해서 이 허경영 TV에다가 지금 여기에 공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허경영 TV에 공지가 돼서 무슨 공갈범들이 있다, 이 내용 이런 거예요. 네, 공갈범들이 있고 3천억 원의 돈을 요구하며 이 허위 고소를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성추행이 기획된 가짜 성추행이다. 그리고 3천억 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A씨, B씨가 이제 수사 중에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 A씨, B씨가 짜고 이 조폭들과 함께 권총을 들고 하늘궁에 찾아와서 3천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공갈범, 뭐 죄인,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정인태,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정인태가 베트남에서 2명과 공모했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자들이 정말 뭐 처벌받으려고 한장을 한 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은 허경영이 이 사건은 2023년 2023년 10월 19일 2023년 10월 19일로 지정하고 있어요. 2023년 10월 19일. 저는 그때 2023년 10월 19일에 나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2023년 10월 19일. 제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11월 초 2023년 11월 초에 이제 움직임을 전개했고, 그때 이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막 신고되고 막 폭파되고 막 이런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체가 함께 움직여서 싸워야겠다 이거 해가지고 허경영과 싸우는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거죠. 이제 만나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허경영은 정당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가지고 있고 이 종교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냥 각계전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 연대, 뭐 통일교 피해자 연대, 뭐 대순진리의 피해자 연대, 이런 피해자 연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델로 해서 싸워야겠다. 이게 바로 2023년의 일입니다. 근데 이 권총 막 이 사건이 있다 그러면 2023년 10월 19일, 그때 문제예요. 2023년 10월 19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3년 10월 19일에.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이후에 아주 뭐 2023년 11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간 것은 2024년입니다.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6월경이었어요. 6월경.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묘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묘족.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묘족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묘족 어린이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달민족이다. 배달민족. 베트남의 몽족, 묘족, 배달민족의 이제 관련성. 이걸 제가 이제 많이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거 보세요. Hello. Xin chào. Xin chào. Alo. Hello. Xin chào. Xin chào. Oh. Hello. 네. 이 어린이들이 보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아주 우리
이 조선 시대나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때 어린이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 문화를 이렇게 여기 집들도 그렇고 여기 가 보니까 여기 동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동이 문화는 이제 뭐냐면은 이 새 토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삼조고 문화 같은 거 있죠. 새가 이제 하늘과 사람을 이어준다. 그리고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리니까 아버지 먼저 드리니까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한국은 근데 이 한국도 고려시대 때는 모계사회였습니다. 고려시대. 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 혼용 문화가 있어요. 목욕을 남자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막 목욕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죠. 이 혼용 문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동일 문화가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제 중국화 돼버린 거죠. 중국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때는 장가간다 이런 얘기, 장가간다. 이 대릴사회 문화. 그러니까 모계사회 문화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제 시집간다 이런 이제 북의 문화, 네, 북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계사회 문화, 세토템, 그리고 이제 난생설화,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주몽, 고주몽도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뭐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김수로 왕도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왕도 아래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난생설화가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난생사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동이족의 문화예요. 동이족의 문화. 그래서 이 동이족,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얼굴도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마을들 이런 데서 제가 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 가르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동이족의 이 배달민족의 이 문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학생들 제가 가르치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고아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다 고아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 네, 이 어린이들에게 각종 학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 어린이들 이렇게 돕는 활동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놀이터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거. 네, 이렇게 에이즈 걸린 어린이들. 네, 이 어린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부모님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부모님이 에이즈에 걸리니까 아이들도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네, 이런 어린이들 그리고 이 학생들 장학금 주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했고 제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도 이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출판하는데 엄청 까다로워요. 왜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비판하는 게 있는가 뭐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도 이제 제가 출판을 해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돕는데 전액 어린이 돕는데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놀이기구도 사주고 그리고 네, 이 머리도 보면은 우리 그 예전에 그 상투라 그러죠. 상투. 네, 요런 문화가 여기 이제 이분들에게 이불이라든지 각종 장학금 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제가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어린이들 돕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활동들을 제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데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두 사람도 이런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허경영이하고 막 싸우고 이런데 참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갔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두 사람의 이제 그 실체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진정으로 이런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하고의 제가 2024년 10월 15일에 이제 절연을 선포합니다. 절연. 네, 절연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본 모습이 너무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문제 있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절연을 합니다. 절연. 네, 절연을 해요. 절연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쳐 가지고, 네, 이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 네, 한국어도 열심히 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 대학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대학에 많이 이렇게 이제 진학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수 학생들 또 훌륭한 학생들을 잘 선발해가지고 이런 유학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런 고구려 유민들로 추정되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자.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간 거예요. 여기에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무슨 이 두 명과 베트남에서 공모했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름을 아주 까고 해라. 네, 공개적으로 해라. 얼굴 까고 떠들어라. 그러면은 바로 아주 그냥 고소장을 접수해 가지고 강력한 법적 심판을 해주겠다. 허경영 곁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경영이 연일 지금 3천억 건총 조폭 논란 이거 막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이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죠? 2023년 10월 19일 내가 베트남에 간 것은 2024년 6월이었어요. 6월. 네, 6월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뭐 타임머신 타고 갑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도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게 저 옛날에 우리 부여 유민들, 고구려 백제 유민들, 발해 유민들, 이 흩어진 이 한민족을 끌어안는 이런 디아스포라 이런 데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를 탐구하고, 그리고 나는 시간만 되면은 이 당시에는 많은 돈을 제가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이런 일. 그리고 지금도 난 이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허경영이 이제 재판 진행되고 허경영이 이제 심판 받고 그러면은 나도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러한 일을 하는데 좀 열정을 쏟고 싶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이게 지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나를 갖다 붙이려고 그래? 네, 내가 만약에 이랬으면은 경찰 검찰이 나를 가만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마찬가지고 나는 불의한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난 항상 정도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누구든 나에게 불의의 길을 안내하면은 나는 그 자들하고 이 절연을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 과거에도 뭐 내가 뭐 3천억과 연관됐느니 막 이렇게 떠들었던 자들, 그런 자들 다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